미녀와 순정남 17화가 방송되었습니다. 2년 전 바다에 투신한 팍도라는 이순정 할머니에 의해 발견이 되어 김지영으로 살고 있었는데, 미니 시리즈 촬영차 잠시 바닷가 마을에 머무른 코필승의 촬영진들의 일을 거들어준 것이 인연이 되어 서울로 올라와 막내 스텝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팍도라는 예정된 아역배우 촬영에 차질을 빚는 실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밤새도록 집에 가지도 않고 스케줄표를 살펴보다가 코필승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올라와 급한 대로 방을 구하다 보니 어둡고 외진 곳에 얻어서 퇴근하는 팍도라에게 이상한 대머리 아저씨가 다짜고짜 연애나 하자고 달려들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코필승이 목격하고 팍도라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팍도라는 다시 방을 구해보려 하지만 방값이 너무 비싸 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해 있던 차에 코필승은 자신의 집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김선영은 아들 코필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반가워했고, 이순정 할머니의 음식 솜씨에 코필승의 가족들은 마음이 쏙 뺏긴 데다가 소금자는 아무래도 팍도라가 낯선 얼굴이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로 촬영을 나간 코필승은 허름한 식당 벽에 붙은 팍도라의 포스터를 보고 착잡한 심정이 되고, 팍도라는 사무실에서 직진멜로 대본을 발견하여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가 결정적인 대목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감정 몰입하게 된 것을 코필승이 우연히 보았고, 코필승은 왜 김지영에게서 팍도라가 느껴지는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직진멜로 대본을 읽었던 팍도라는 인터넷으로 직진멜로를 검색해보다가 여주인공 팍도라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미 사망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비투 때문에 누드 촬영에 스폰까지 있었다는 기사까지 보게 되어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코필승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코필승은 팍도라에게 당신들같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팍도라가 죽은 것이라며 화를 내었고, 팍도라는 코필승이 자기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비빔국수를 한 양푼 가득 만들어서 퇴근하는 코필승에게 덥석 안겨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팍도라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며 맛있게 먹고 코필승 역시 과식하여 운동을 나갔는데, 멀리서 달려오는 코필승의 모습에 반해버린 팍도라는 마음이 싱숭해지고 탑배우 세라의 마음도 단칼에 거절하는 코필승을 보며 나 같은 것이 주제넘게 누구를 맘에 둔 것이냐며 억지로 자신을 단속하였습니다. 코필승은 꿈에 팍도라가 나타나 다시 오빠를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질 않나 정원에 물을 주는 김지영의 모습에 팍도라가 겹쳐 보이는 등 자신이 자꾸 정신줄을 놓는 것 같아서 팍도라에게 혹시 서울에 친척이라도 있는 거냐며 물어보지만 팍도라는 세상 천지의 할머니랑 단 둘뿐 다른 피부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팍도라를 못 잊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둘이 자주 갔던 분식집을 지나가다가 팍도라가 분식집에 들어가는 환영을 본 코필승은 팍도라의 이름을 부르며 따라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김지영이 된 팍도라가 고개를 돌릴 뿐이었고, 자꾸만 김지영을 팍도라로 착각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코필승은 팍도라가 죽은 바닷가로 찾아가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엉뚱한 사람이 너로 보인다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온 코필승은 팍도라가 촬영 후 번데기를 사와서 들이밀며 팍도라가 예전에 했던 말과 똑같이 말하는 바람에 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팍도라 역시 이즈음의 기억에 혼선이 오는 사건을 겪게 됨으로써 서로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품고 확인해 나가는데 빠른 진전을 보이게 되는데요. 라면을 끓이며 춤을 추던 팍도라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예전에 고대충과 마주쳤던 기억이 되살아났는데 왜 머릿속에 이런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지 혼란스러운 팍도라는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코필승의 집과 정원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는 것에 놀라 마침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코필승을 붙잡고 자신의 이상한 경험을 얘기하였고, 코필승은 팍도라와 단둘만 아는 추억을 김지영이 알고 있다는 것에 혹시 진짜 김지영이 팍도라인 게 맞는 거냐며 의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코필승이 김지영을 팍도라라고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요. 전날의 일로 두 사람은 촬영장에서 만나도 서로 어색하기만 한 상황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팍도라는 코필승을 구하려다 대신 넘어지는 사다리에 깔려 정신을 잃게 되어 병원으로 실려갔고, 팍도라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옆에서 팍도라를 지켜보고 있던 코필승은 예전에 두 사람이 같이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발목에 별과 달 문신을 새긴 것을 기억하고 정말 김지영이 팍도라인지 확인해 보려고 팍도라의 발목을 살펴보는데 결국
별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심정이 된 코필승의 모습으로 17화가 끝이 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박도라가 살아있었다니 코필승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흥분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김지영은 완전히 딴 사람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18화에서 코필승은 보다 확실하게 퍼즐을 맞추기 위해 이순정 할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래, 박도라는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고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 김지영 씨의 발목에 도라와 같은 별 문신이 있고 직진멜로 대본을 보고 도라와 똑같은 연기를 했어. 그리고 김지영 씨는 사고를 겪어서 기억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 아무래도 이상해 하며 이순정을 찾아갔는데요. 저 할머니 그간 잘 계셨어요? 아니 이게 누구랴? 우리 지영이 일자리도 주고 집도 빌려준 고마운 감독님이시구만요.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칼국수 시원하게 맹글어 줄 테니 좀만 기다리시오. 코필승은 이순정이 만들어준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할머니, 지영씨가 2년 전쯤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영씨에게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이순정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우리 지영이 사고요? 거시기, 우리 지영이가 즈그 아버지 엄마 교통사고로 저 세상 떠나보내고 어찌나 심란했는지 월매간 집에 들어오지 않긴 했는데 알고 보니께 나 대신 조개 캐러 갔다가 그만 망할 놈의 파도가 덮쳐 불어서 정신을 잃었는가 보더라고요. 어찌나 몸이 상했는지 말도 못 쳤지요. 그래도 지가 정신을 빨리 차려서 사람 구실도 하고 일에 좋은 감독 선상님을 만나 서울살이까지 하게 되었으니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내는 아들 며느리 다 잃고 이제 남은 건 지영이 하나뿐인데 선상님이 우리 지영이 잘 좀 봐주시오. 사실 이순정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로 쓰러진 박도라를 바닷가에서 발견했을 때에는 정신이 온전치 않아 박도라가 자신의 손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굴을 포함하여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은 박도라였기 때문에 진짜 김지영이었다고 해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태였고 수술을 끝내고 회복된 박도라의 얼굴은 자신의 손녀가 수술을 하여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라고 생각하여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을 때도 박도라가 김지영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정은 박도라의 목소리도 수술 후유증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워낙 힘든 수술을 견뎌낸 손녀라 성격이든 뭐든 전과 달라진 것쯤이야 상관없고 그저 목숨 부지하고 자신의 옆에 살아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도라와 살면 살수록 정신이 온전할 때는 자신의 손녀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순정은 혹시나 또 김지영이 자신을 떠나버리고 집을 나갈까봐 마음이 초조해졌는데요. 박도라가 엄마 아버지에 대해 묻고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궁금하여 이순정에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그것이 불에 타서 남은 게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순정은 잠을 자고 있는 박도라를 내려다보며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다만 니도 딱 본 게 사연이 보통 큰 것은 아닌가벼. 니도 내만큼이나 이 세상이 고단하고 살기 싫으니께 나처럼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겠어? 이자 나는 니 없으면 못 산단께. 우리 둘이 요렇게로 만난 것도 다 하늘의 뜻이니께 나랑 계속 살자. 우리 지영이 하다가도 정신을 놓으면 박도라가 진짜 지영이로 알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순정에게서 별로 들은 게 없는 고필승은 서울로 돌아가려고 순정식당을 나왔는데요. 동네 아줌마들은 아니 이게 누구셔요? 저번에 왔던 감독님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로다가 오셨어요? 지영이가 서울 가서 큰 방송국에 취직했다는데 그것이 참말이어요? 그러자 코필승은 네, 지영씨 아주 일 잘하고 야무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네 아줌마는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어요. 지영이가 고래 반듯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네에서는 지영이를 두고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긴 했지만서도 차라리 잘 됐지 뭐요. 지그 할매라면 끔뻑 죽는디 그거면 됐죠. 그러자 코필승은 이상한 소문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고 이를 어쩐다. 내가 또 말 실수를 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 갑자기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지영이가 수술을 쪼까 했는디 퇴원을 하고 나설랑 조개를 캔다고 뻘에 나온 지영이를 본게 수술을 쪼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알던 지영이가 아니더래니께요. 하는 짓도 완전 딴 사람이었고요. 원래 지영이 걔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아주 쾌팍하기가 말도 못할 지경이고 할매 쌈지돈 훔쳐서 지 만난 거 사먹고 비싼 옷 사 입는데 다 쓰고 즈그 엄마
아버지 교통사고로 죽은 거를 살려내라고 할매한테 말도 못할 욕을 하고 집을 나가기를 수십 번을 하고 남자들 꽁무니 따라다니며 동네 창피한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니던 아였는디 지금은 월매나 싹싹하고 어른 대접 잘하고 동네에서는 지영이가 순정할매 손녀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죠. 웜에 내가 이런 말을 선상님께 왜 하고 앉았다. 즉이 나한테 들었다는 말 어디 가서 하지 마슈. 동네 아줌마의 말을 들은 코필승은 다시 순정식당으로 돌아가 이순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발길을 돌려 서울로 돌아와 박도라의 엄마 백미자를 찾아 나섭니다. 거의 99% 김지영이 박도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니 백미자와 김지영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백미자를 찾아낸 고필승은 백미자를 미행하다가 편의점에서 백미자가 마시고 남겨둔 음료수를 회수하였고 집에 가서 김지영의 집에서 김지영의 칫솔을 챙겨 유전자 검사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김지영과 박도라가 겹치는 우연이 많아 만약 유전자 검사에서도 일치가 나온다면 김지영이 박도라이고 박도라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게 될 텐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김지영은 박도라가 맞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김지영이 박도라라니. 당장 박도라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코필승은 촬영장에서 박도라를 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나야 도라야, 나 코필승이야. 내가 널 몰라본 거 미안해. 속으로 외치고 있는데 박도라는 코필승을 보고 감독님 뭔 일 있으시유? 오늘 촬영이 산더미처럼 밀렸는디 어딜 다녀오신 건 감유? 그 눈은 왜 또 퉁퉁 부은 것이래요? 어디 아파요? 박도라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든 코필승은 그래 아직 박도라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박도라가 자기가 김지영이 아니고 박도라인 걸 알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질지도 몰라. 박도라에게 사실을 알려주려다가 그만둔 코필승은 집에 돌아와 밤새 뜬 눈으로 박도라를 생각합니다. 바다에 투신하기 전에 박도라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엄마 백미자의 빚을 혼자 책임지려다가 벼랑 끝으로 몰려서 결국 목숨을 버리려 했다는 걸. 자신을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박도라였는데 그리고 나 코필승은 박도라에게 너는 돈만 밝히고 어디 돈독에 빠져 죽어보라며 막말하고 끝까지 박도라를 믿지 못하고 박도라를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박도라를 죽인 게 아니라 이 코필승이 박도라를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내가 박도라 앞에 당당히 내가 코필승이다라고 밝히고 박도라의 기억을 함부로 다시 되돌릴 자격이 있는 것일까? 박도라는 지금 김지영이 되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나서서 박도라를 2번씩이나 지옥으로 몰아넣게 되는 건 아닌가? 박도라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나면 다시 웃음을 잃어버릴 텐데 아 어떡하면 좋지? 하며 갈등하지만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김지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김지영의 앞에서 아는 척을 하지 않지만 혼자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상황의 두 사람은 여전히 만나면 어색하기만 합니다. 박도라는 촬영 도중 시장에서 대타로 장사꾼 역할을 맡았는데 이 장면이 방송된 후 사람들은 저 신인 배우가 누구냐며 너무 재밌고 웃기다며 주연 배우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김선영과 소금자는 역시 TV를 보다가 우리 집에 새든 처녀가 음식 솜씨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재주가 비상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때 백미자 역시 식당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백미자는 신인이라면서 보통이 아니네. 하긴 뭐 우리도라도 처음부터 아주 잘했지. 근데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신인 맞아? 내가 어디서 봤더라 하며 이상해하다가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온 코필승의 스탭들 속에서 박도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백미자는 박도라에게 저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난 그쪽이 낯설지 않은데 우리 식당에 자주 왔었어요. 난 왜 기억이 없지? 하며 묻자 박도라는 예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본능적으로 식당 밖으로 뛰쳐나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백미자는 저 아가씨 왜 저래? 지가 무슨 탑스타인 줄 아나? TV 한번 나왔다고 잘난 체 하는 거야 뭐야 하며 기분 나빠하고 고필승은 백미자가 박도라와 마주친 것을 보고 놀라 박도라를 뒤따라 나갑니다. 저기 김지영씨 괜찮아요? 그러자 박도라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만 가볼게요 하며 황급히 가버립니다. 한편 백미자는 집에 돌아와 아무래도 오늘 본 여자를 수상하게 생각하는데요. 분명 날 어디서 본 얼굴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왜 도망을 가? 빚쟁이면 지가 왜 도망을 가?
나한테 뭔가 꿀리는 게 있는 사람이 분명해. 그게 뭘까? 그래야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낼 텐데. 이래가지고 언제 팔자가 편우. 우리 도라가 살아있었으면 2년 동안 몇 억은 모았을 텐데 이게 다 공진당 그놈 때문이야. 도라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며 팍도라의 사진을 들고 울먹이기 시작하는데 김지영의 얼굴과 팍도라의 얼굴이 겹쳐 보이게 됩니다. 어머어머 내가 왜 이래. 뭐야 혹시 그 여자가 우리 팍도라? 아니 왜? 여기까지가 미녀와 순정남 18화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18화에서는 코필승이 김지영이 팍도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순정을 찾아가고 백미자를 추적하여 김지영과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모습이 방송됩니다. 자신의 기억에 혼선이 오는 팍도라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지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일이 없이 백미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던 팍도라였기에 김지영이 팍도라인 것이 세상에 밝혀져 백미자와 공진단의 눈에 띄면 팍도라는 다시 불행해질 것이 뻔하게 고필승은 혼자만 비밀을 간직하고 엄마 김선영에게 김지영 씨를 잘 봐달라고만 하는데 김선영은 영문도 모르고 당연한 걸 왜 부탁하냐며 코필승에게 말하고 백미자는 아무래도 김지영이 신경이 쓰여 박도식에게 김지영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17화에서 전개가 빨랐던 만큼 18화도 빠른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요. 팍도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팍도라였을 때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다시 느껴져서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팍도라를 안심시키기 위해 코필승은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